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는 단어들은 그 한 단어만 알면 전체 지문의 맥락을 꿰뚫어 파악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전체 지문의 해석이 조금 잘못되는 그런 단어들을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단어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0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ocial pressure, 자, 사회적 압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사회적 압력이라는 단어를 알면 이 문제, 30번 문제는 이 전체 지문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사회적 압력은 수능 모의고사에 지금까지 총 10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20년, 최근 20년의 수능 모의고사 310회분 8,430개의 지문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몇 번 쓰였고 어떤 단어들과 함께 출제되었는지를 줄줄이 분석을 하였는데요. 자, 그 분석 결과 social이라는 단어는 무려 780번이 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수능 모의고사 지문들을 살펴보면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social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주제이고요. 자, pressure, 압력, 압박 또는 스트레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이 단어도 259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social pressure, 사회적 압력 또는 사회적 압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아야 한다, 또는 학생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뛰어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 직장 동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렇듯 집단이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이런 사회적인 압박, 이걸 사회적 압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실 이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압력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걸로 몇 가지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peer pressure, 자, 또래 압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동조 압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수능 모의고사 총 1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또래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걸 받게 됩니다. 말투나 패션, 헤어스타일,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에서 또래들끼리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또래 집단에서 이탈될 때 생기는 소외감,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academic pressure, 학업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성적 향상 등 특정한 학업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받게 되는 압력을 뜻합니다. 자, 세 번째는 socio-economic pressure라는 사회 경제적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먼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회 경제적 지위라는 게 사회에서 수입, 재산, 직업, 거주지나 교육 수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로 결정되어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위치, 이걸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합니다. 그럼 사회 경제적 압력이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얻고자 노력하면서 생기는 그런 압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회적 압력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적겠죠. 자, 사회적 압력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 다음 문제 31번 문제입니다. 31번 문제는 오답률이 55%, 오답률 4위예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여기서 제가 핵심 단어로 non-verbal signal 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자, non-verbal, 먼저 verbal이라고 하면 말로 한다, 말에, 구두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자백 또는 구두 증언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non-verbal은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해석을 해요. 비언어적인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non-verbal, 이 비언어적인 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총 35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비언어적 신호, 행동, 메시지, 의사소통, 언어 다양하게 쓰이긴 했는데 모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관계된 표현들입니다. 자, 언어적인 신호가 아니다. 어떤 걸까요?
이게 말과 글, 이게 언어적인 신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우리 표정, 뭐 시선, 어떤 자세, 몸 동작들, 이런 것을 신체 언어, 물론 이제 목소리의 뭐 크기나 높낮이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신체 언어나 뭐 사람의 외적 모습 등 이런 것을 비언어적인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의사소통에서 약 3분의 1은 언어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언어적인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 32번. 자, 이건 오답률 5이네요. 45%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한 단어만 알면 그냥 쉽게, 너무너무 쉽게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기펜제, 기펜굿즈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요의 법칙이 있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거꾸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감소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하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펜제라고 합니다. 기펜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19세기에 아일랜드에서 감자 수확량이 크게 늡니다. 그러니까 감자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감자를 사고도 돈이 남죠. 그러니까 감자 이외에 고기 등을 사서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니까 감자를 먹는 양이 줄어들어서 감자 구입이 줄어요. 감자의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자, 중국에서도 주식인 쌀값이 내리면 사람들이 쌀을 사고 남는 돈으로 유제품이나 고기 등을 삽니다. 그래서 쌀 소비가 주니까 쌀값이 더 내리고, 반대로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으로 먹는 쌀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쌀 구매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쌀값은 더 증가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펜제, 기펜굿즈라고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 기펜제와 베블런제 또는 베블런 이펙트, 베블런 효과라고 하는 요 개념과 조금 혼돈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두 차이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베블런제는 2017년 고2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19세기 미국의 사회경제학자인 베블런이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19세기 미국은 이 과시적 소비가 아주 극에 달해 있던 때입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또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러면서 지금 시세로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식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이빨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박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1,000만 원짜리 개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지금 시세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과시효과 허영심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수요가 더 증가하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베블런제라고 하고요. 또 이런 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사한 개념으로 제가 예상 문제 하나 찝어 드릴게요. 기펜제와 유사한 개념인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열등제, 영어로는 inferior goods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열등제는 소득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소득이 늘면 뭔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맨날 먹던 뭐 감자만 먹을까요? 그 위에 과일도 사 먹고, 돈이 있으니까 뭐 고기도 사 먹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과일이나 고기를 먹기 때문에 감자의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감자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때 이 감자, 이런 상품을 열등제라고 하는데 아주 필수 중에 필수품들이에요. 또는 아주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감자나 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소득이 늘면 다른 것을 먹으면서 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는 미국 같으면 햄버거가 그러겠죠. 뭐 돈이 많으면 스테이크 먹겠죠. 그러면 햄버거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 서비스로는 대표적인 게 이 대중교통, 그러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교통수단,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구입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아주 필수 중에 필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열등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열등제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이러한 상품, 이걸 열등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인데요. 오답률 1위입니다. 무려 58%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온 어려운 단어부터 하나 살펴보시죠. 이 문제에서는 크게 뭐 중요한 핵심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알아두면 유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글루타민산염 수용체예요.
자, 일단 글루타민산염은 뭐냐? 이게 우리의 학습과 기억력에 관여하는 강력한 흥분성 물질입니다. 최근에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완화하는 어떤 뭐 그런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리셉터, 수용체. 자, 수용체가 뭐냐면 우리 몸에 어떤 약물이나 호르몬, 뭐 바이러스 등의 물질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빛 등과 같은 외부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과 반응해서 우리 세포 기능에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수용체라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몸속 세포에 있는 ACE2라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수용체가 어릴수록 적대요. 그래서 어린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률이 더 적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 음식의 성분 그리고 침 등과 함께 반응해서 우리가 맛을 느끼게 하는 미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테이스트 리셉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총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용체, 세포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나 자극이 올 때 이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글루타민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조작해서 더 똑똑한 쥐를 만들고 이 쥐들은 보통 우리 그냥 뭐 한두 마리가 지내는 이런 보통 우리에서 지내고 또 조작해서 좀 멍청해진 쥐들은 여럿을 함께 두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기릅니다. 그랬더니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 이 조금 멍청한 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똑똑한 쥐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똑똑하더라.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보다 후천적 환경,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핵심 단어. 이 단어의 개념만 알면 이 문제는 그냥 거저 먹는 문제입니다. 자, social interaction. 지금까지 20년 동안 총 29번 출제된 단어입니다.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또는 소통을 뜻하는 단어인데 보통 인터가 들어가면 뭐뭐 사이에 또는 뭐 상호 간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인터가 들어간 단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무려 2,400개가 넘습니다. 자, 인터가 상호 간에 라는 뜻이고 액션은 행동, 뭐 작용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둘을 합쳐서 인터랙션 하면 상호작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 사람이나 내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의 정답이 유전자는 당신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58%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소셜, 또 소셜이 나오네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